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리스크 속에서도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0.3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5,625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26%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4,479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난 3월과 비교를 했을 때 2배 이상 오른 수치가 집계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0.2%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14,793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시장은 하지만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한 이후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더 짙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아직까지 계속 좋지는 못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373명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의 양상을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보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이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0.24%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163선을 지나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02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이어서 살펴보시면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415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148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745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많은 종목은 하락하고 있고요. 185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1,000종목이 넘는 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1,219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거래소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456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2,235억 원을 사들이고 있지만요. 외국인 투자자는 3,543억 원 매도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46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534억 원을 덜어내고 있지만요. 개인 투자자는 1,202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이 장 초반에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만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0.5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4,80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 백신 생산 기대감이 더해져서인지 지금 장중에 100만 원까지 터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 17,000원이 오른 지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28만 2,5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레키로나주 승인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주가는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위치한 카카오뱅크도 지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5%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89,9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총 차이도 셀트리온과 많이 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 양상 계속 펼쳐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32만 원까지도 찍어낸 종목입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8에서 9%대 강세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31만 4,500원 정도를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컴 라이프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잘 가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글과 컴퓨터의 자회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는 10%대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14,35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도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가운데 셀트리온 형제는 그래도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잘 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7,400원 정도를 가리키면서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X 세미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도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중에 고가보다는 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7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2만 4천 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화테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가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꽤 많이 터져 있는 상황입니다. 폐배터리에서 원자재를 재활용을 하지 않으면 오일 쇼크 정도의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19에서 20% 정도의 급등 양상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15,100원 내외에서 거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K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고가보다는 꽤 빠지면서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내려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급등 양상입니다. 15%대 정도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16,4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주의 배정일은 다음 달 8일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의 상승세에 우리 은행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4%대 강세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과 보험 업종, 금융 업종에서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이 그중에서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한컴 라이프케어가 가장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1%대 급락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 소방과 바이오 산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섬유의복과 통신업, 비금속, 광물, 종이, 목재 업종에서도 2%대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타 제조 업종에서만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신라섬유와 삼천당 제약에서만 지금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업종에서는 하락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종이, 목재 업종에서 4%대 하락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림재지에서 급락 양상이 펼쳐집니다. 7%대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삼보판지 역시도 6%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IT 부품과 컴퓨터 서비스, 비금속, 일반 전기전자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LX 세미콘과 셀트리온 제약, 카카오 게임즈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LNF와 HLB, KMW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쉬었죠. 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재충전의 드시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저도 열심히 재충전을 하고 네네.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간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돌아보니까 HLB가 크게 좀 상승하는 게 보였는데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HLB가 이렇게 잘 간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가장 주요한 이유로 HLB의 수급적인 부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크게 좀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금요일에 45만 주가 들어왔어요. 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45만 주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네. 개인은 반면에 41만 주 팔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 노트북 여기 화면 보시면요. 이게 HLB 수급인데요. 8월 13일 날, 지금 바로 이 마우스 가리키는 부분.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의 45만 주 순매수 엄청난 물량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은 반면에 41만 주 팔고 나왔어요. 근데 외국인이 45만 주가 들어왔다라는 것이 예전에 이제 많이 팔 때도 10만 주 아니면 뭐 16만 주 이렇게 팔 때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금요일 날 대량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커버치고도 남는 물량을 대거 매수했다라는 것이 바로 금요일에 4% 상승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엄청나게 시장이 안 좋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네. 금요일 날 그때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 상승을 기록했고요. 오늘도 시장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오늘도 우리나라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아까 전에 2% 넘게 하락을 하는 등 엄청난 약세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0.4%가량 올라주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이런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이 정도로 크게 좌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팔고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매도하는 금액이 바로 8월 13일 날 순매수 금액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좀 크게 작용하고요. 기관은 반대로 한 6거래 연속 좀 매도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매도 포지션. 하지만 외국인이 최근에 이렇게 45만 주나 엄청난 물량으로 들어왔다는 점, 그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개인들이 사실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순매수를 했는데 어제 그 금요일 날 41만 주를 매도하고 나갔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미가 많으면은 좀 수급상 부담이 된다라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집 포지션이 상당히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3달, 4달치를 쭉 보자면요. 3달, 4달치를 보자면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이 더 많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이 더 많고 또 그런 기관도 3달, 4달치로 봤을 때 매도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외국인이 점차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지금 45만 주 순매수를 계기로 들어올 수 있는 45만 4천 주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야 되고 최근에 보시면요. 이 외국인 힘이 다시 한번 또 세지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최근에 많이 빠졌잖아요. 7만 4천 원까지 빠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던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외국인이 반도체를 팔고 HLB를 샀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물량이 다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수급적인 부분 어느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는지 또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평가 외국인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HLB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수한 점이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리보세라님이 효능을 네.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보세라님이 이제 엄청난 또 항암제죠. 항암제로서 세계 권리를 좀 보유한 네. HLB가 세계 권리를 표적 항암제인데 여기서 이제 또 HLB 생명과학이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HLB 생명과학도 금요일 날 시장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사실 HLB 생명과학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HLB 생명과학, HLB 뭐 HLB 파워 이렇게 해서 또 삼형제들이 또 다들 잘 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리보세라닙이 뭐 간암 1차 요법 3상이 또 순항 중인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폐암, 식도암, 뇌종양 등의 다양한 이런 연구 임상에서 약물의 시너지 효과, 다양한 약물들의 시너지 효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효과를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좀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약처 승인도 잘 받고 있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약간 외면시하다가 이제는 좀 돌아설 때가 됐다. 그래서 사실상 이 HLB를 보시면요. 7월 말부터 계속 올랐어요. 7월 중순 말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그 리보세라닙의 효능이 입증된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따져 보셔야 되는데 지수 대비로 따져 보셔야 됩니다. 지수 대비 7월 중순부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또 코스닥 지수가 계속 좀 빠졌습니다. 떨어지는 양상이었어요. 한 달 동안.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HLB의 이런 수급적 요인 그리고 또 상승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돋보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뭐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중간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세 전환에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LB의 리보세라님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표준 치료에서 실패했던 담관암에서도 완전 관해가 관찰된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담관암 환자들 대상으로 뚜렷한 이 치료 효과를 보였는데 지금 담관암 치료에 대한 높은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쪽으로 예전에 이제 HLB의 리보세라님은 중국과는 약간 거리가 멀었었는데 최근에 중국과 또 활발히 교류를 하면서 하고 있어서 중국의 장저우 대학 여기서 이제 리보세라님 해서 담관암에 대한 치료 효과를 계속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반응률인데 또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에서만 담관암이 매년마다 약 8,000명씩 발생을 합니다. 8,000명씩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좀 회복이 돼야 중요한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5년 생존율이 5년기가 담관암에 걸렸어요. 5년 생존율이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0%가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좀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담관암을 치료하는 이런 HLB의 바로 리보세라닙 상당히 좀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중국이든 또 미국이든 다들 이렇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또 외국인들이 HLB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들어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또 그 자회사도 엘레바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대표이사도 바뀌고 하면서 여러 또 상황들도 모색하고 있고 판권이라던가 매출 향상을 위한 영업적인 부분들을 리보세라닙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영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가 이번에 이런 상승세에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보시면요. 사실 계속해서 그 금융투자는 팔고 있었는데 금융투자도 금요일에 다시 좀 들어왔거든요. 금융투자도 소리 한 9,700주 가량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금융투자하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서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추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HLB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HLB에서 급등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피크아웃 우려감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들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이번 거래일에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74,000원대까지 약세를 기록하고 또 최저치, 연중 최저치를 계속해서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다시 한 장중 한때 네이버에 뒤처져 가지고 2위, 시가총 2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죠. 3위까지 그렇죠. 물러나는 등 뭐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렇게 좀 계속해서 최근에 좀 안 좋은 양상을 보여줬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은 다 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SK하이닉스는 좀 극적인 반등을 좀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플러스 1%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SK하이닉스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돌아서는 양상인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결국 키 맞추기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저점에서 이렇게 좀 올라서는 양상이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이제 그거죠. 삼성전자 여기서 이제 그 전에 SK하이닉스가 크게 빠질 때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금요일에 SK하이닉스보다 더 크게 눌렸다. 결국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비슷하게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둘 간의 관계를 서로 뭐 대체제의 관계보다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은 실제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주가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움직이는 같은 섹터의 분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지러운데, 오늘은 코스닥 위주로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반등이 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패닉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저번 주에 진짜 패닉이었죠. 거의 네. 반도체 혼자 다 떨어졌다. 엄청 이렇게 떨어졌어요. 혼자 떨어졌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하락했지만 네. 워낙에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흔들렸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패닉셀 이유를 좀 짚고 넘어가시면요. 첫 번째로 노트북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조정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에 잃었던 것들이 노트북이 많이 줄자 여기에 들어가는 D램도 수요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D램 가격 하락, 추가 하락이 노트북이 좀 불러일으킨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PC 분야에서 예전에는 데스크탑을 많이 쓰긴 했는데, 물론 지금 사무용으로는 데스크탑을 많이 쓰지만 일반 가정용이나 등등에서는 태블릿 PC라던가 노트북 등등이 상당히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휴대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때문에 노트북이 또 매출이 줄어든 게 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심리가 이제 카페라던가 이런 데 가서 독서실이나 도서관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 지금 카페에서 많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줄어든 그런 것들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로 D램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패닉셀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예전에도 이 슈퍼사이클 끝나가면서 반도체가 좀 안 좋았던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예전에 한번 겪어봤는데, 네. 아는 맛 근데 별로 안 좋은 맛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 학습 효과가 좀 다시 한번 반영됐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도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큰 사이클, 경기 사이클처럼. 근데 이런 거는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 끝나고 다시 약세장이 있었다는 걸 아는 것처럼 또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온다. 강세장이 돌아온다는 것도 그것도 아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불안 심리에 뭐 이런 모건 스탠리가 안 좋은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격 목표 주가를 좀 낮췄다라는 점인데, 자, 그런데 원래 98,000원이었어요, 목표 주가. 근데 89,000원까지 낮췄습니다. 근데 89,000원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지금 74,000원대잖아요. 89,000원까지만 가도 나쁘지 않은 거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전에 이제 고점은 96,000원이었어요. 96,000원에서 그때까지는 아니지만 89,000원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차트 보시면요, 지금 74,000원, 75,000원대잖아요. 89,000원 모건스탠리 여기 화면에도 안 보여요. 이걸 당겨야 됩니다. 이 위에 있어요. 이 위에 제가 좀 당겨서 볼게요. 89,000원은 어디냐면 이거 96,000원이거든요. 96,000원인데 89,000원 이때입니다. 이때. 여기까지는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가 아무리 좀 안 좋게 말을 해도 이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건 지금 여기서 올라갈 길이 굉장히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가 만약에 진짜 이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더 떨어뜨려서 말하는 증권사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74,000원, 79,000원대 발표를 했다 치면은 이걸 그냥 6만원대, 5만원대로 막 이렇게 낮춰서 발표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뭐 89,000원을 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현재가보다 높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안 좋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막 이게 삼성전자 적자 전환 이런 게 예상된다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도 막 5만원, 6만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담당 임원들과 사회이사들은 주식을 잇따라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샀습니다. 이번에 74,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이 임원들이 역시 네.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쌀 때 사는 게 제일 맛있죠. 맛있게 먹어야죠. 그래서 74,000원, 뭐 7만원대 되니까 이거는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저평가다. 뭐 PER, PBR 이런 면에서도 저평가고, 다양한 미래 성장성이나 발전성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심리로 많은 사회 이사들과 또 임원들이 사들였습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이게 꾸준하게 사들였어요. 꾸준하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야, 이걸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급락했던 거는 8월 이후거든요. 8월 5일 이후인데 8월 5일부터 떨어졌는데 7월부터 이미 사들이고 시작했어요. 네. 7월 28일 날 안규리 사회이사가 사들였죠. 근데 이때는 가격대가 8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자, 근데 8만 원대 초반이었는데 이분, 근데 7만 원에서 8만 원대 초반이었죠. 근데 이제 이분은 7만 9,100원에 79,100원에 샀고, 그 뒤로도 7월 30일 날 또 다른 분이 샀죠. 배상기 상무가 또 샀고, 또 8월 초반부터 계속해서 임원진들, 상무, 부사장, 전무, 다양한 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가격대를 옆에 보시면요, 신규 매수 단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 단가 거의 다 7만 원대 아닌 8만 원대 초반입니다. 그러네. 7만 원 후반대나 8만 원 초반대네요. 그쵸. 네. 8월 5일, 뭐 8월 10일 날 사들인 분이 이제 8만 원, 8월 5일, 그쵸. 8만 1,000원 뭐 이렇게 샀는데, 이제 단기적인 고점으로 봤을 때 8월 5일이었어요. 8월 5일 날 8만 3,3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렇게 또 옆에 담당 업무를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굉장히 다양한 부문의 주력들입니다. 뭐 네. 로봇센터장도 있고, 뭐 D램, 메모리 반도체 D램 개발실의 담당 임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게 지금 D램 가격이 하락한다 그래가지고 뭐 모건스탠리에서 나쁘게 좀 말해가지고 막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삼성전자의 D램 개발실 담당 임원은 오히려 샀어요. 그러니까 내부자는 사는데 이 회사에 진짜 D램을 담당하는 내부자는 D램 괜찮으실 거야. 그러고 나는 매수해야지. 그러고 제일 잘하잖아요. 내부자보다 어떻게 더 잘합니까? 아무리 여기서 밖에서 이렇게 떠들어봤자 당연하죠. 회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외부 사람보다. 근데 모건스탠리는 외부인이잖아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도 내부자가 또 D램 담당자가 또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뭐 걱정이 없고, 이쪽에서는 외부 상황과는 다르게 삼성전자의 D램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뭐 상무, 전무, 부사장이 사들인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임원들의 순매수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 타이밍, 도대체 언제 사야 되냐, 타이밍. 네. 그러면 그냥 따라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오. 따라 사셔도 괜찮은데 저는 여러 수급 상황들 있잖아요. 뭐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개인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분들보다도 대주주들이 또 담당 내부자 임원들이 사들일 때 이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최대주주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막 사들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도 사도 별 걱정 없다는 거죠. 사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훨씬 더 정보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 누가 봐도 그렇죠. 회사가 잘 안 될 거면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먼저 팔 겁니다. 만약에 제일 먼저 팔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로 보여지고 오히려 사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포착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심지어 뭐 이마트의 정용진 부회장이 그 신세 부회장이 막 사들이고 그분이 13만 원, 14만 원대 엄청 대거 매수했거든요. 지금 이마트 18만 원까지 올랐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야 이마트 뭐 엄청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저 오늘도 이마트 오르고 있죠. 네. 오늘도 18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이마트 18만 2,500원까지 올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요. 시장이 최근에 그렇게 안 좋은데 이게 오를 건 다 오른다니까요. 이마트 저희 방송에서 제가 엄청나게 밀었잖아요.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때 했던 게 이때예요. 이때 했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요. 이 이마트 이거 정용진 부회장 14만 원대 매수했습니다. 굉장히 추가 매수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원들 아니 부회장이 사고 있는데 그거를 망할 주식은 부회장이나 회장이 안 사요. 임원들이 상무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전 최대 주주라던가 3대 주주 아니면 임원들이 산다 그러면은 이건 그래도 거의 믿고 매수해도 괜찮다. 이마트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신다면은 이번 삼성전자가 임원들이 사들이면 이거 학습 효과로 이마트가 올라갔듯이 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 이거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반도체주로 돌아볼게요. 그럼 저희는 반도체주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단기적인 관점과도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함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단기적으로 봐도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현재 상황 이렇게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단기 뭐 V자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기술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워낙에 또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를 또 휘어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릴게요. 반도체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애초에 단기적으로 들어가기는 힘든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무조건 사모으면서 적금 들듯이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워낙에 대형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반도체 다른 종목들은 이제 실적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이 좀 안 좋은 또 적자인 반도체주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도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반도체주 하청업체들 많잖아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밑에 이렇게 하청업체 있는데 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 하청업체들끼리 또 경쟁을 하잖아요. 그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안 좋은 회사는 또 없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슈퍼사이클일 때는 다 같이 좋아지죠. 하청업체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슈퍼사이클 끝나고 디렉하게 떨어질 때는 이 중에 만약에 100개다 그러면은 이 중에 한 20개만 살아남고 80개는 망하거든요. 실제로 삼성전자 하청업체도 많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좀 중소형주 반도체 중소형주에 투자한다 뭐 이런다고 한다면은 뭐 대표적으로 APS 홀딩스 막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예전에 제가 굉장히 또 밀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 지금은 저는 나쁘게 봅니다. 지금 이거 왜냐하면 이거 많이 올랐어요. 이거 반도체인데 네. 근데 지금은 이런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아직도 좀 적자 종목이고 하니까 그런 실적 부문과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중소형주는 적자인 종목인데 최근에 슈퍼사이클 끝나가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이렇게 올란 만큼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런 뭐 굉장히 많아요. APS 홀딩스라면 아니면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여러분이 아시는 거 많을 겁니다. 뭐 반도체. 근데 뭐 그 중에서도 좀 실적이 흑자로 나타나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 괜찮은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 또 추가 매수로 관점 보시고 지금 좀 많이 올랐는데 굴기가 좀 꺾인다 이러면은 적자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매도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판단하신다면은 또 다음 슈퍼사이클에 돌아올 때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그때 이제 한번 다시 매수를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에 접근을 하실 때는 대형주는 적금처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실적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는 검은 말랭이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A스토리는 계속 내려가요. 45,500원에 30%입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A스토리 오늘 28,650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27,1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종합 컨텐츠 제작사. 종합 콘텐츠 제작사, 네. 근데 컨텐츠가 괜찮게 잘 만듭니다. 오, 종합적으로 네. 잘 만들고 있어서 최근에 뭐 지리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집행이 집중돼서 실적도 뭐 괜찮아진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OTT 경쟁 속에서 좀 견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OTT라는 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이제 동영상 서비스잖아요. 네. 여러분이 보시는 뭐 이 유튜브라던가 많죠? 최근에 뭐 틱톡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거 넷플릭스 이런 여러 가지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 상륙한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드라마든 영화든 이제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A스토리가 좀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또 유능한 최고 수준의 감독들이 A스토리의 작품들을 좀 선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또 배우들 역시 또 작품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스토리의 최근 기대작이 지리산이었습니다. 지리산이 이제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촬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또 유능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촬영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2분기 실적, 3분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 뭐 10월에 예정이 돼 있어요. 상영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16부작으로 해서 굉장히 또 기대가 많은 상황이고 이게 뭐냐면 킹덤의 작가 김은희 씨가 스토리를 맡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김은희 씨가 엄청난 히트작들을 많이 발굴을 했죠. 이제 킹덤 뭐 좀비 나오는 그거라던가 킹덤도 사실 그 넷플릭스 드라마잖아요. 넷플릭스 OTT 드라마고 TV 드라마 아닌데 이런 식으로 또 김은희 씨가 그 엄청난 또 감독의 와이프로서 상당히 또 많이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드라마들 OTT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TV 드라마들을 거의 뭐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장항준 감독 예전에 그 라이트를 켜라 영화 이런 뭐 불어라 봄바람 이런 걸 했던 장항준 감독 영화 감독 차승원 씨랑 많이 했던 그분의 이제 부인이죠. 아내가 김은희 씨인데 지금은 이제 장항준 씨는 약간 감독은 쉬고 있고 많이 별로 촬영을 안 하고 이제 김은희 씨가 많이 먹이 살린다고 합니다. 그 가정을. 그 정도로 그 인기가 많았어요. 그 영화 감독 거꾸로 됐죠. 거꾸로 돼가지고 예전에 장항준 감독의 그 보조 역할을 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만났는데 보조 작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A스토리가 확실히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지리산이라던가 여러 드라마들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주가가 이상하게도 A스토리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주가가 엄청나게 좀 하락하고 있어서 오늘도 한 6% 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주가가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고. 최근에 근데 주가가 이 지수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수가 좀 하락하자 크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약간 PBR도 좀 높아요. PBR도 8.655 해서 약간 느낌이 좀 뭐냐면요. 실력은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약간, 그리고 PBR 높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드라마 잘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 PBR 고평가돼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최근에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주가가. 근데 요거 A스토리 좀 괜찮다고 보는 게 CJ ENM이 들어가 있어요. CJ ENM이 대주주에 10%나 갖고 있습니다. CJ ENM. CJ ENM이면 우리나라 드라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회사죠. 우리나라 진짜 큰 손입니다. 드라마. 텐센트도 들어있어요. 텐센트 모빌리티. 요거 약간 의외입니다. 텐센트는 게임으로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사주도 어느 정도 있고 프로덕션 이런 대주주들이 있는데 저는 CJ E&M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뒤에서 좀 받쳐주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약간은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약간 유사한 상황이다. 유사한 상황인데 지금 드라마는 어느 정도 잘 만들고 있고 OTT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점점 커지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그런 굴지의 이런 OTT가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팡팡 터져줄 거고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이미 뭐 김은희 작가 해서 굉장히 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A스토리가 이거를 뭐 막 손절해라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이 컨텐츠의 저력을 믿고 컨텐츠의 저력 작가와 배우분들 또 연출하시는 분들을 믿고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추가 매수를 섣불리 하시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천천히 좀 대응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에 대해서 실력은 있지만 주가가 잘 가지 못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SK하이닉스입니다. 요즘 핫한 종목이죠? 네, SK하이닉스가 지금 엄청나게 좀 약세가 보였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네. 저가 매수 낙폭과대 주가를 잡을 수 있는 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지금 쉽지 않은 기회다. 쉽지 않은 기회가 또 찾아왔다라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가 이 주식은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폭이 너무 과대하다는 지금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디램이 뭐 지금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고 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내년 2분기에 지나면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년 2분기에 가서 그러면 회복되면은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큰 돈을 못 법니다. 원래 주식이란 게 안 좋을 때 사가지고 좋을 때 팔면은 그러면 무조건 벌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시장이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럴 때는 주가가 막 떨어져요. 시장이 진짜 바닥이다. 최악이다. 굶어 죽겠다. 뭐 잘린다. 사람들 잘린다. 그 업계 잘린 사람. 그러다가 여기 샀다가 진짜 호황이다. 누구나 봐도 좋다. 이러면 주가도 이미 다 올라 있거든요. 그럼 이때 팔고 또 사이클이 도니까 또 안 좋다. 힘들다. 막 업계 누구 정리해고 됐다. 뭐 구조 조정 이런 얘기 할 때 또 팔고 또 사고 근데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그리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시장 장악력이 엄청나게 크고 그 연구진들이랑 그 연구 개발 비용, R&D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뭐 신생 중소기업이 막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연구 개발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 개발 비용을 만약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조를 잡아놨다. 근데 신생 기업들이 1조나 연구 개발 비용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기껏 해봤자 뭐 100억, 200억으로 잡는데 문제는 인력 비용이라던가 새로운 뭐 뭔가를 도구라던가 시설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야지 그게 출력이 뭐 많이 집어넣어야지 이 출력이 됩니다. 많은 새로운 것들도 나타나거든요. 물론 아인슈타인처럼 엄청난 천재, 뉴턴 같은 천재가 돈이 적게 들어도 갑자기 가끔 나타나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데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 개발에도 어느 정도 좌우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의 이런 엄청난 자금력과 또 훌륭한 인재들 이런 것들 봤을 때 분명히 이번 저점에 매수를 한다면은 다음 시즌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추가 매수에 미리 사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에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SK하이닉스를 살펴봤습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은 여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지만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2%가 넘게 빠지면서 1018선을 지나주고 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시면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이후에 지금 약보합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3,509선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시장도 오후 시간대는 조금 낙폭을 줄이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